왜 어떤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군분투할까요? 왜 상위 1%의 사람들은 부와 성공, 기회를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반면 나머지 99%는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것은 운이나 우연 혹은 특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으로부터 비롯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모든 현실, 즉 여러분의 건강, 재정 상태, 인간관계는 모두 여러분 내부 세계의 직접적인 반영입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이 강력한 진실, 즉 여러분의 의식이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여 수동적인 관찰자에서 삶의 주도적인 창조자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양자물리학, 신경과학, 그리고 고대의 지혜가 모두 가리키고 있는 하나의 원리, 즉 여러분의 존재 상태가 여러분의 현실을 결정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이 거울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현재 어떤 에너지 주파수를 방출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반사합니다. 양자물리학은 모든 것이 에너지이며 각기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생각, 감정, 신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합쳐져 여러분의 고유한 에너지 신호, 즉 존재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불안과 결핍의 주파수에 머물러 있다면 우주는 그 주파수에 맞는 상황, 즉 더 많은 불안과 결핍을 경험할 사건들을 여러분의 현실로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사랑과 감사의 주파수에 머무른다면 우주는 그에 상응하는 풍요롭고 사랑이 가득한 경험들을 반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자 효과입니다. 양자 세계에서는 관찰자의 의식이 입자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관찰자이며 여러분의 의식, 즉 여러분의 주된 주파수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물질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지적으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체화, 즉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여러분의 삶의 95%를 관장하는 운영체제와 같습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이 잠재의식은 과거의 감정적인 경험과 반복된 생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나는 풍요롭고 싶다고 생각하더라도 잠재의식 속에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결핍에 대한 믿음이 깊이 박혀 있다면 여러분의 몸은 계속해서 결핍의 주파수를 방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여러분의 의식적인 생각이 아닌 이 깊은 잠재의식에 신회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이 바뀌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생각만 바꿨을 뿐 존재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이 과거에 누구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총합입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 낡은 정체성에서 벗어나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새로운 존재의 주파수를 현재 순간에 느끼고 체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은 이미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방송되고 있는 라디오 채널처럼
양자장 안에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새로운 현실을 무에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수신기를 그 채널의 주파수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주파수를 바꿀 수 있을까요? 해답은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에서 벗어나 원하는 현실을 지금 이 순간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화의 힘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가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진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히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을 넘어 그 감정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성공의 희열, 사랑의 충만함, 풍요의 안정감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에서, 복부에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서 생생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 감각적인 경험이 바로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강렬하게 느끼면 몸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그에 맞는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후성유전학은 이러한 감정적 상태가 우리의 유전자 발현까지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의 감정을 현재로 가져와 반복적으로 느낌으로써 여러분은 말 그대로 새로운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데는 몇 초가 걸리지만 존재 상태를 바꾸는 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이 연습을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느낌 속에서 살아보십시오. 이것이 가장 빠르고 강력한 현실 창조의 방법입니다. 이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근본적인 실수는 외부 세계가 바뀌어야 내면의 상태가 바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돈이 더 많아지면 풍요로움을 느낄 것이고 완벽한 파트너를 만나면 사랑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은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상태가 외부 세계를 창조하는 원인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풍요로움을 느끼지 않으면 우주는 여러분에게 불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온전한 사랑을 느끼지 않으면 진정한 파트너십을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 환경은 언제나 여러분 내면 상태의 결과물, 즉 과거 생각과 감정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원한다면 외부 조건이 어떻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내면 상태를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의도와 집착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확한 의도를 갖는 것은 우주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두려움을 기반으로 집착하는 순간 여러분은 결핍의 주파수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불행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죠. 우주는 이 결핍의 신호를 그대로 반사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진정한 창조는 명확한 의도를 설정하되 그 결과는 우주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내려놓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미 모든 것이 완전하다는 알 속에서 행동할 때 여러분은 가장 강력한 창조의 주파수를 방출하게 됩니다. 우리의 여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과거의 상처와 내면의 저항입니다. 과거의 경험들은 우리 잠재의식에 깊은 각인을 남기고 우리가 새로운 현실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에 부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의미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실패의 증거로 보는 대신 그 안에서 어떤 지혜와 교훈을 얻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 시련이 여러분을 어떻게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재해석하십시오. 이렇게 과거를 연금술처럼 변화시킬 때 여러분은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 그 에너지를 새로운 창조의 원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변화의 과정에서 올라오는 내면의 저항이나 불편한 감정들을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저항은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통합하지 못한 낡은 신념이나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저항이 느껴질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대신 호기심을 갖고 다가가십시오.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어떤 낡은 이야기가 이 저항 뒤에 숨어 있는가? 저항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지혜를 통합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온전한 내면의 조화를 이루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이 원리를 매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의식처럼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첫째, 매일 아침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의식적으로 선택하십시오. 단순히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느낌을 온몸으로 불러일으키십시오. 그 사람은 어떻게 걷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숨 쉴까요? 하루 종일 그 느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낡은 습관이 여러분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말고 부드럽게 알아차리고 다시 새로운 존재 상태로 돌아오십시오. 둘째, 여러분을 가두는 과거의 이야기가 떠오를 때마다 멈춰 서서 그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한 하나의 긍정적인 교훈이나 선물을 찾아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반복되면 여러분의 뇌는 과거를 고통이 아닌 지혜의 원천으로 재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과거의 경험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준 단 하나의 선물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다른 분들과 나누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영감과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 상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는 바로 외부 현실이 아직 바뀌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내면에서 풍요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통장 잔고는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혼자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적 지연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지점입니다. 의심이 스며들고 이 모든 것이 허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3차원의 물질 세계는 에너지 변화에 반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씨앗을 심자마자 바로 나무가 자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꾸준히 새로운 주파수의 씨앗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즉, 외부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선택한 새로운 존재 상태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이 반드시 작동한다는 것에 대한 깊은 알미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바뀌면
외면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고대의 지혜를 떠올리십시오. 내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그대로 네가 되리라. 여러분의 존재 상태가 바로 우주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현실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현실의 창조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힘은 외부의 조건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의 내면, 즉 여러분의 존재 상태를 다스리는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외부 세계는 여러분 내면의 주파수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지적인 이해를 넘어 원하는 현실의 감정을 현재 순간에 온몸으로 느끼고 체화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부여하는 의미를 바꿈으로써 여러분은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저항은 적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길잡이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외부 세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 원하는 존재가 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현실은 여러분이 쫓아가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그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됨으로써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작하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경험하고 싶은 존재 상태를 선택하고 그 상태로부터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몸의 감각이 하나의 일관된 신호를 보낼 때 우주는 그 명확한 방송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필연적으로 재정렬되어 여러분의 새로운 존재를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위 1%가 알고 있는 비밀이며 이제 여러분도 그 비밀의 열쇠를 쥐게 되었습니다.